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이번에 제가 최대한 검증을 한 톤업 수정 선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에뛰드와 디파가 공동 개발한 톤업 선크림인데요. 자외선 차단 제대로, 메이크업 기능도 제대로 접목을 시킨 제품 궁금하시죠? 선크림에 대한 기능, 효과, 잘 바르는 법까지 모든 것 총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선크림, 톤업 선크림,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뭐가 다를까? 선크림은 무기, 유기, 혼합 자차로 나눠져 있고 발색이 그래서 흰색, 투명, 약간 연한 흰색. 그렇다면 톤업 선크림은 뭘까?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사용한 무기자차와 혼합자차에 산화철이 추가된 거예요. 기능은 자외선 차단과 톤 보정에 약간의 커버. 자, 이런 톤업 선크림과 비슷한 제품이 비비크림입니다.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라고도 하고요. 무기자차나 혼합자차에 산화철을 추가한 이 정체성이 비슷하죠. 거기에 커버력이 조금 더 들어가서 자외선 차단 기능, 톤업의 커버 기능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선크림의 기본 처방에다가 산화철을 얼마나 넣느냐 빼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또 흰 도화지 역할을 하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허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여부가 기재가 됩니다. 정통적인 비비크림은 사실은 오일, 수분 장벽 성분을 막 넣어서 기초와 비슷한데 산화철만 살짝 들어간 거. 최근 많이 나오는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나 글로우 쿠션이 전형적인 비비크림 내지는 톤업 선크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발림성은 좋고 촉촉하지만 커버력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이 와중에 제가 톤업 수정 선크림을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공동 개발한 선크림이 드디어 3종이 완성이 됐습니다. 무기자차에 유기자차, 혼합자차, 톤업 수정 선크림 이렇게. 그래서 메이크업 0단계를 위한 선크림 3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선크림을 왜 3개나 만들어야 되나요? 다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3가지를 따로 만든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피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필수품이잖아요. 매일매일 나에게 딱 맞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바르려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으로 파데프리용 선크림을 만든 거거든요.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입니다. 정체성을 보면 무기, 유기, 혼합자차입니다. SPF 50불에 PA 포풀 체크사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 체크사항은 무기냐 유기냐 혼합이냐. 그 다음 보는 게 원료인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나노 사이즈인지 논나노 사이즈인지 그 입자의 사이즈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SPF와 PA 제품으로서 측정한 본임상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역가 테스트. 이건 뭐냐면은 제조사에서 만들자마자 출시돼서 3개월 동안에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에 SPF와 PFA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임상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톤업 수정 선크림도 요걸 다 체크를 해서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혼합자차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자외선 차단 기술 적용을 좀 새롭게 해봤거든요. 듀얼 펜스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외선 차단 주성분이 보통은 유용성 또는 유분산성이에요. 이번에 수용성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유용성만 쓰는 것보다 더 빈틈없이 도포가 된다. 빈틈없이 도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대비 자외선 차단 성분의 함량을 줄였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자차 함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SPF 50, PA 포풀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자, 일단 제형의 중요한 기술 포인트가 유용성 원료와 수용성 자외선 차단 원료를 일단 고르게 분산시켜서 고르게 피부에 도포가 되느냐 아니냐예요. 즉 자외선 차단제의 고른 도포력이 자외선 차단 능력을 높였다. 다이부틸 아디페이트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용역력이 높은 오일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가볍고 퍼짐성도 좋은 오일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우더로는 폴리메트실 쇠스키옥세인 사용해서 약간 결 보정, 톤 보정, 모공 보정 효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발색에서는 헬시 상하 19호의 밝은 아이보리 컬러. 굉장히 제형이 얇아서 17호에서 23호까지 다 웬만큼 맞을 수 있는 컬러라는 점이죠. 이 헬시 상하는 어떻게 나왔냐면 에뛰드의 파운데이션 팩토리라고 있어요. 100가지 컬러로 여러분에게 맞춤 제조하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만든 샵인데 거기서 이 빅데이터 중에 가장 건강하면서 상아빛을 띠는 컬러가 이거다 라고 해서 찾아낸 컬러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피그먼트 함량도 좀 줄였어요. 커버력이 낮지만 모공끼임, 코끼임이 없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톤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만든 톤업 수정 선크림은 이 정도예요. 홍조, 핑크기를 많이 좀 덜어내서 맑은 느낌. 홍조, 붉은기, 모공, 요철 커버도 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홍조가 있는데 핑크톤의 톤업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듯이 그럼 너무 핑키해지면서 홍조기를 띠게 될 수도 있어서 노란빛이 있는 톤업 선크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쉽고 밝은 아이보리 타겟으로 만들었지만 제형이 얇아서 23호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용감 업데이트는 밀착 지속력인데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윤광과 피부 결 보정하는 거, 또 수분 텍스처로 쌓아 발라도 레이어링이 답답하거나 텁텁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었고요. 듀얼 펜스의 자외선 차단 기술에다가 소프트 파우더리 성분을 적용했어요. 파우더를 자외선 차단 오일 얘네랑 잘 섞이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코팅을 시켜서 모공이나 요철 커버가 되도록 했거든요. 적외선, 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 진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봤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에 강하고 답답한 밀착력이 아닌데 지속력이 좋아요. 건성 피부는 환절기 겨울에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수부지나 저처럼 중성, 복합성 이런 분들은 기초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발라봤는데 건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지여시 여부와 제형 지속력 기기 측정을 해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측정했을 때는 클렌징 폼만으로 지워도 이렇게 깔끔해 보입니다. 제형 지속력 3시간 지났을 때 이 정도면 지속력이 중상 정도로 좋은 편이고, 클렌징 폼으로 지웠을 때 중상 정도로 잘 지워지는 편이다. 이 정도로 남으면 토너 패드나 토너로 닦아내셔야 이 유기자차 성분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피부 타입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기초 가볍게 바른 후 선크림 발랐을 때 수치 비교를 해봤어요. 수분도 유분도가 약간 상승한 걸로 보이죠. 번들거리지 않는 타입임을 알 수가 있고요. 5시간 이내 덧바른 루틴을 가지고 있기에 5시간 후 수분도 유분도를 체크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건성복합성 수부지 피부에게 적당한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기초 단계에서는 수분크림을 생략하고 오일이 없는 토너나 앰플만 바르고 유분, 땀이 올라오는 거는 파우더 처리, 이런 기름종 이런 걸로 정리하는 게 지성 피부에게는 딱 좋은 선크림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써도 될까? 이게 또 궁금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약간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용 전보다 4주 후에 유분 함유량과 피지량이 줄었어요. 구진, 농포, 결절, 좀 심한 여드름 수가 줄어들었다. 유의미하게. 그리고 비염증성 여드름 병변이고 폐쇄면포, 개방면포는 사용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민감성 피부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를 다 했는데요.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임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피부는 각기 너무 다르고, 또 초초초 민감 피부는 테스트 후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노화 고민 피부, 열 손상은 뭐를 일으킨다? 피부 속에 콜라겐, 엘라스틴을 파괴시켜서 노화와 주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을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유의미하게 진정이 된다, 열이 내려간다라는 임상을 받았고요. 수시로 덧발라주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 총평해볼게요. 혼합 자차의 세미 글로우 톤업 선크림이고요. 매일 바르는 파데프리용 제품입니다. 건강한 헬시 상아빛 발색에 매끈 결수정 괜찮고요.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크림의 기능,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양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의 댓글을 주시는데, 임상기관 취재에 따르면 인체 적용시험 진행 시에 제형의 점성에 따라 지수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두껍게 발리면 지수가 높아지고 얇게 발리면 낮아짐. 측정 당시와 동일한 양이 아니므로 자외선 차단 지수 계산법에서 말하는 지속 시간만큼은 나오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될까? 덧발라야 될까? 이게 수치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역할의 지속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덧발라야 하는 이유는 자외선 차단 지수와 상관없이 제형이 부착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3시간 지나면 선크림의 양이 많이 닦여지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수치만큼 자외선 차단이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야외 활동, 물놀이 등을 할 때는 덧발라주는 것이 필수예요. 자, 근데 생활 자외선인 경우 일반 선크림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 기능의 쿠션 등을 덧바르시면 충분히 보호가 되니까 일상생활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이 SPF 30 정도로 생활 자외선 다 커버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50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력에 문제가 없냐, 이게 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같이 풀어볼게요. 리뷰했던 선크림들을 다 모아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자외선 차단 지수 기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SPF 50으로 기재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약 SPF 4에서 45까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자외선 차단력이 훅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차 성분과 함량이라도 두껍게 발려서 도포량이 높아지면 수치
pH가 높게 나오고 묽으면은 낮게 나오는데요. 선스틱은 모든 제형 가운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제일 잘 나오고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일자와 개봉 여부에 따라서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개봉 후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개봉 후 자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정말 훅 떨어져서 제대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내의 제품 모두 다 제형의 차이라든지 제조일자, 개봉일자에 따라서 급격히 자외선 지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SPF 지수의 편차를 법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용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50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40까지 나오는 제품도 많이 있는 거예요. 두꺼워서 사용감 안 좋고 백탁 하얗게 일어나는 선크림과 선스틱 이런 거는 제형 안정성이 좋고요. 사용감이 좋고 가벼운 에센스 제형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도 훅 떨어지기 때문에 에센스 제형 선크림을 선택하실 때는 판매 제품으로 본임상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더라도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게 제형 분리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0 미만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절대. 자, 그 다음 질문은 자외선에 의해서 검게 된 피부는 얼마 만에 돌아올까? 보통 피부 턴오버 주기에 따라서 1, 2개월 정도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턴오버 주기가 또 개인마다 다르고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서 색소 침착의 흔적이 더 오래될 수가 있어요. 검게 된 피부를 가능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날 하셔야 돼요. 그날 밤에 쿨링 제품을 바르셔야 돼요. 마스크팩, 알로에 젤 있죠. 이런 거 바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눈시림은 왜 생기나요? 세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무기자차를 바르세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날려서 없애는 거니까 휘발되면서 눈이 따갑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눈에 너무 가까이 바르지 마세요. 파우더 처리를 해서 이 제형 자체가 눈에 안 들어가게 붙여주는 거죠. 아예 감막과 눈 점막은 신경이 많고 예민해요. 원래 라식, 라섹한 사람 이런 분들은 더 느낄 수 있고 아기들한테 발라줄 때는 어떻게 발라야 될까? 바르는 양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모자나 양산을 우선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울 때는 비누로 지우지 마시고 역류화용 클렌징 워터로 지워주세요. 바디용 선크림 얼굴에 발라도 될까? 네, 됩니다. 성분만 좋다면 발라도 되고요. 바디용이 뭐 좀 차이가 있다면 밀착력을 더 높였다. 지울 때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샤워 타월이나 이제 바디 스펀지 같은 걸로 바디워시로 같이 지워주시면 돼요. 파데랑 베이스에 자착 기능 다 있는데 꼭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자, 요거는 자외선 차단 기능 표기가 용기에 있는 제품이라면 선크림 대용으로 바를 수 있습니다만 제형도 다르고 바르는 양도 적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선블록 기능을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선크림을 바른 후 파데든 쿠션이든 바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선크림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바르는 게 잘 바르는 걸까? 일단 저는 선크림 3가지를 1년 내내 발라요. 생활 자외선 차단용은 파데프리를 위해서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파데프리용이니까 얘는 일단 손으로 바르세요. 근데 약간 이제 조금 먹어 들어가게 바르고 싶어요. 특히 수부지 지성님들 그런 분들은 퍼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잘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데 사용 시 촉촉하고 수분감을 머금고 있고 OW라서 이지워시가 잘 되는 수분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워시를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초한 다음에 파데 발랐을 때보다 훨씬 잘 지워져요.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도 훨씬 피부 자극이 덜 할 수 있어서 저는 꼭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무기자차 바르죠. WO제형이에요. 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쳐내주기 때문에 지속력, 제형 부착성 이런 게 좀 좋다는 거. SPF 50이냐 아니냐 수치보다 이 물리적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형이 중요하니까요. 디파가 만든 3가지 선크림 쫙 차트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은 논나노 무기자차의 저자극 비건 포뮬라입니다.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은 유기자차의 클렌징 쉬운 이지워시, 톤업 수정 선크림은 혼합자차의 베이스와 자외선 차단의 비율을 잘 담은 톤업 선크림. 자외선 차단은 다 SPF 50불의 PA 퍼플 동일하고요. 무기자차는 백탁이 적고 산뜻하고 밀착, 민감성 진정 케어, 수분크림 제형의 WO 제형이고요. 촉촉함은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민감 트러블 지성 피부 추천. 수분 선크림은 촉촉, 빠른 흡수, 가벼움, 이지워시, 화잘먹 이게 특징. 에센스 제형이에요.
OW 촉촉함이 상 수부지 건성 피부 추천이고요. 톤업 수정성 크림은 촉촉한 세미 글로우 정도, 파데프리용이에요. 헬시 상하 특징이고 통결 커버. 수분 젤 에센스 제형이에요. OW 제형이고 촉촉함이 한 중상 정도, 수부지 건성 피부 추천입니다. 메이크업 0단계를 위해서 디렉터 파이가 만든 선크림 3총사입니다. 여러분도 피부 타입에 맞게 또 상황과 장소에 맞게 선크림 잘 사용하시면 기초 잘 바른 거 못지않게 피부 보호하고 피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밤.